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봉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우리 소방직 시험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가직 시험이 작년에 비해서 약 2주 정도 앞당겨지면서 우리 시험도 일정이 조금은 앞당겨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험 계획을 제가 볼 때는 3월 초나 2월 말로 일정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시험 날짜가 진짜 기존 시험 날짜보다 당겨지면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고, 3월 초에 진행하면 또 비슷하거나 좀 늦어진다면 늘어난 시간만큼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용하면 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3월 초나 2월 말로, 즉 3월 초로 맞춰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3월 2일을 소방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면 약 11월 20일 기준, 이제 11월 20일 기준 했을 때 딱 103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딱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딱 100일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에요,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멘탈이 너무 흔들리거든요. 연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또 상대방 비교하면 이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질문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남은 3개월 전략적으로 잘 공략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진단. 두 번째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멘탈입니다. 진단, 계획, 멘탈, 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야 아픈 원인을 찾고 아픈 곳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곳이 어디인지 가장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렵고 아니면 뭐가 잘하고 있는지. 지난주 토요일 우리가 동준이형 기출 응용 모의고사 했고요. 기출 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이 잘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균이 소방학이 약 80점 정도였고요. 소방법이 약 60 몇 점 정도였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기출만 놓고 봤을 때, 기출만 놓고 내가 바꾸고 앞뒤를 바꾸는데 그 정도 나왔다라면 여러분 실력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저번 주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전국 모의고사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의고사를 잘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종합 검진을 받아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만,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즉, 모의고사의 결과로 좌절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병원에 진단을 받고 치료 안에서 병원을 키우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시험지 컬렉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실력이 안 되니 나중에 시험지 모으고 한 번에 풀자, 몰아서 풀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시기에도 모의고사를 봐도 제대로 채점하지 않고 답 보고 문제 보는 방식으로 확인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수가 안 나오는 자신을 마주하기 싫어서. 저도 가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울 보기 싫습니다. 가끔 거울 보면 놀라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실을 들킬까봐. 저 또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모의고사 치면 남들과 비교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심지어 이게 뭐라 하냐면 전문용어로 쪽팔린다 얘기하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점 낮게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공부를 못할 것 같아.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는 사람이 진짜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의고사 일단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건 별개 얘기지만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면서 매일마다 노량진 11층을 매일마다 걸어 다닙니다. 11층이 수업하고 있는 데인데 무조건 걸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매일 5km씩 달리기를 여러분과 약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5km에 19분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골치 아파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19분대 정도면 쉽지 않거든요. 내 나이 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은 자동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이 소화제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머리 아픈 사람 머리 약을 먹어야 될 거고 팔 아픈 팔 약을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쯤에 중요한 것은 바로 진단입니다. 너무 많은 모의고사도 필요 없습니다. 소방 단계 진행되고 있는 모의고사, 커리큘럼에 진행되고 있는 모의고사 정도만 확인하시고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기출 모의고사도 제가 이번 토요일도 칠 거죠, 그죠? 토요일에 칠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겁먹지 말고 지금 실천하셔서 계속 하다 보면 합격에 가까워질 겁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실력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고지를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여러분은 멋진 소방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알았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계획이냐? 합격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합격하기 위해서 난 어떤 것 이겨내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부터는 여러분 진짜 진심을 다해 수험에 임해야 됩니다. 연말에 연락 오는 친구들, 연인과의 데이트, 각종 연말 모임들,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합격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소방시험에 집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라는 것. 두 번째,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진단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기출에 대한 모의고사,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신라 모의고사가 또 진행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제가 어디 부족한지를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주말간 풀었던 모의고사, 기출, 객관식 문풀이에 진행되었던 문제풀이들이 해당되겠죠. 여러분이 틀렸던 혹은 헷갈렸던 부분을 반드시 제대로 복습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합격과 반대 방향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열심히 기출, 지문과 답만 외웁니다. 물론 기출과 유사한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 돌리거나 하면 글을 바꾸거나 하면 모르는 거죠. 진짜 열심히 해독하는데 내가 아는 것만 해독하는 거죠. 진짜 열심히 문제를 풀고 복습 안 하는 거죠. 진짜 열심히 앉아 있는데 걱정 시간만 보내는 거죠. 진짜 열심히 필기본 운동만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안 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근데 한 사람 또한 이러한 부분에 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합격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해독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점수 올리기 위해서는 모르는 부분을 학습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해독한다고 하고 아는 것만 해독한다는 얘기죠. 모르는 것 해독하지 않습니다. 작년 시험 친 분을 기억할 겁니다. 별표 문제 같은데 그 문제를 막 왜 이딴 거 냈냐부터 막 여기만은 그게 문제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마스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계신 교수님들의 커리큘럼 진행된 문제들에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꼭 제대로 복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정 부분 합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격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가 교수님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를 걸러내면 합격자 명단에서 여러분 이름은 걸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악담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년 수험생들을 보고 수험 수준으로 올라가고 수험생들을 보고 있고 합격성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제자들도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과연 동일한 문제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내겠습니까? 물론 수험생도 달라지고 있지만 출제자도 달라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소방시장만 어마만큼 많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과 조금 방향성이 다른 이유로 지금까지 안 나왔던 새로운 문제라는 이유로 나왔던 문제들만 계속 본다면 과연 실제 시험에서 변별력을 위한 어려운 고득점 문제를 다 맞고 합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특히 이번 연도부터는 3과목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고점, 몇 문제 차이로 합격자가 달라질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수험에서 남들이 하는 만큼 남들이 수준으로 하는 만큼만 한다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한다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 채용 인원 안에 들어가려면 남들 그 이상 하는 사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실함은 기본입니다. 꾸준함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기출 이후에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집을 냄비 받침대로 써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용해야 되냐? 다 풀고 복습도 다 하고 합격하고 나서 냄비 받침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불태워줬습니다. 그건 합격하고 난 이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합격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 그것은 자신이 현재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 그 이상의 문제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지금 쉽게 공부하고 시험장에 어려운 문제를 절절 내는 것보다 지금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장에 쉽게 풀어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멘탈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멘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의 그리고 미래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외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후회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용기가 없으면 피하세요. 만약에 술을 먹고 싶어요. 친구 있으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친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못 견디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연말이 되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멘탈이 흔들려 힘들어합니다. 물론 시험도 그 부분에 하는 것 가지죠. 시험에 못 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각종 매체 유튜브를 보면 한 해 마무리하면서 행복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사람들, 친구들과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보여주는데 정작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극한의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보기도 하고 놀기도 하겠지만 분명 마음 한켠에 너무나 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놀면 재밌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면 걱정을 안고 놀고 있기 때문에 놀아도 논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쌓이다 보면 에이 모르겠다 바닥치겠죠. 그리고 연말 다 지나고 연초도 놀고 에레 모르겠다 의용수방 준비하자 이러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에 시험이 바로 다가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잡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의지박약자라면 더더욱 여러분들 친구 만나지 마세요. 핸드폰 정지하세요. 버리세요. 견딜 수 없으면 비키세요. 피하세요. 여러분들의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누구냐? 본인이에요. 어떻게 남들에 비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성적이 잘 나오길 원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늦게 일어나서 공부하고 빨리 들어가면서 어떻게 공부 잘하려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죠. 그게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방 법규보다 행적볼 보고 힘들더라도 계속 앉아서 천천히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빨리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는데 천천히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공부하다 걱정 때문에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합격할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 걱정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공부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보통 분들은 공부할 게 없어서 놀아요.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공부해야 하는 곳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부족한 분이 너무나 많아요. 저 또한 공부한다고요. 왜? 부족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시험 쳤다. 제2생이다. 3수생이다. 수방 박사가 돼 있습니다. 벌써. 진짜 여러분들 한 문제 차이로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문제 차이로 수십 명 등수 차이가 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불안하지 않으려면 합격할 만큼 아니 그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소방관이 되면 보조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이상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고 구조자도 나를 선택할 수 없어. 내가 소방관인데도. 그러면 내 능력치만큼 구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외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멘탈을 확실히 잡는 방법은 뭐냐면 공부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합격할 만큼. 최소한 남들보다 앞에서 나와야 되고 남들보다 늦게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밥 먹을 때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하철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까지 오면서 지하철 역사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 노량진에 저를 마주칠지 모르겠지만 빈 시간에 달리기를 하거나 빈 시간 오고 할 때 책을 들고 갑니다. 책을 보고 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몰라서 보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모르니까 제가 잘.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약속합시다. 합격할 만큼 공부하기. 언제까지? 모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최종 시험 끝날 때까지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하는 데 온 힘을 다하기로 저와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기자들도 다 직원 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3개월 전략 포인트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잘 따라오신 분은 메인 커리큘럼 중심을 진행 유지하는 거고요. 당일 복습 진행 및 이론 해독, 약점 노트 제작 후 주기적 해독 이런 정도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만 잘 따라오신다면 최소한 10회도 20회 해독은 할 거예요. 복귀는. 자, 기존 수험생은 11월 12월 객관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월달 디딤돌이 되겠고 또 아침마다 시험 치는 동푸가 또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2월은 파이널 또 동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대로 잘 따라오면 남들에 비해서 더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지금부터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나갈 겁니다. 좀 늦게 시작한 분들인데 재도전 수험생입니다. 빠른 시간에 이론과 기출 총정리입니다. 기본 이론을 듣지 않고 보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기본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 진행과 문풀 진행 동시에 기존 문풀, 오답 빠른 약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1월, 12월 이론, 기출, 객관식 디딤돌 1월, 2월 동영, 동푸가 됩니다. 자, 늦게 시작 초일생이 되는데 이론과 기출 과정을 진행하셔야 되겠고요. 기출 종료 시점에서 가능한 문제풀이 선정 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이론 총정리, 1월 기출, 객관식, 2월 파이널, 디딤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진단, 두 번째는 계획, 세 번째 멘탈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이제 100일 중 남은 시점에서 24년 소방시험 여러분 청춘을 불태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김동준도 여러분의 시험까지 모든 걸 불태워 보겠습니다. 저 또한 그냥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부 방법이나 커리큘럼 궁금한 사항들은 김동준 소방 방지 아카데미 카페를 통해서 문의해 주면 우리 선생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